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의준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잠깐 다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하루는 다른 대통령의 거의 한 달 혹은 두 달과 비슷한데요. 잠깐 한 발 물러서서 보자는 뜻에서 다른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약을 퇴치하고자 할 때 마약 공급상을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마약 수요자를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돈줄을 잡아야 될까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모든 게 얽혀 있는데 지금 서구권에서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을 때려잡으면서 펜타닐 공급원을 때려잡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는요. 마약을 잡으려면 결국은 돈줄을 잡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 전해드릴 첫 소식인데요. 벨기에에서요. 마약 범죄를 뿌리 뽑겠다며 자금 세탁 문제를 1순위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벨기에는 마약 단속을 하고 하다 보니 결국 마약 사범을 잡고 마약범을 추적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돈줄을 막는 게 마약을 억제할 때 가장 좋은 거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베르나르 갱탄 벨기에 보안부 장관은요. 지난 3일 벨기에 현지 방송에서요. 마약 범죄의 근본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 및 물리적 자원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요즘요 갱단 간의 마약 판매 구역을 둘러싼 총격 사건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벨기에라고 하면 굉장히 안전한 나라고 유럽의 아름다운 나라잖아요. 그 안에서 요즘 갱단들이 막 설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마약 이권을 둘러싸고 그렇다고 하는데요. 베르나르 갱탕 장관은요 범죄 조직을 겨냥한 자금 세탁 단속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범죄 조직이 마약을 유통하며 벌어들이는 막대한 자금이 자금 세탁을 통해 합법적으로 전환되는 구조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급망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정교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직들이 들어온다는 건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있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마약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돈줄을 잘라놓으면 마약범들이 마약 거래를 하고 싶겠어요. 물론 마약을 한 건 할 때마다 올라가는 위험 수당은 더 올라가겠지만 실제로 많은 조직이 붙을 수 없는 거죠. 자금 세탁만 잘 막아도 마약 범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벨기에 정부의 판단인 겁니다. 지금 벨기에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요. 올 초부터 이미 6건의 총격 사건, 갱단 간의 이권을 다툰 총격 사건이 있었고요. 작년에는 무려 92건의 총격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에서 생각하면 이건 거의 무정부 상태죠. 한국에서 총격 사건이 특히 마약 이권을 둘러싸고 92건이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뒤집어졌지 않겠습니까? 벨기에 정부는요, 벨기에 경찰 체계를 개편해서 기존 6개 경찰 구역을 하나로 통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구역이 나눠져 있다 보면 아무래도 단속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6개 구역을 하나로 묶어서 기동 타격대처럼 어디든 가서 마약을 잡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벨기에 당국은 마약에 대해서 이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늦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인데요. 미국이 망하면 뭐 때문에 망하느냐? 외부의 위협이냐, 중국의 도전으로부터 져서 망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마약이나 어떤 정신 상태의 부족함 이런 걸로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오랜 풍요에 있다 보니까 그 마약에 찌들고 사람들이 무력감에 빠지는 거죠. 그로 인해 국가 경쟁력이 저하돼서 망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유럽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약을 개인의 자유라고 단속을 확실하게 하지 않았다 보니까 마약이 이제 손 쓸 수 없는 정도로 퍼져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는 벨기에뿐만이 아닙니다. 프랑스도요. 마약 밀매를 뿌리 뽑는 데는 자금 세탁이 최우선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강력한 자금 세탁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마약 조직을 겨냥한 거죠. 프랑스 상원의회는요. 최근 마약 밀매 조직을 겨냥한 강력한 자금 세탁 방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요. 마약 밀매 조직이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데 부동산, 고급 자동차, 요트 거래와 같은 고가 자산을 통해 돈 세탁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고안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부동산 거래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나 투자업자도 자금 세탁 방지 조항에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이 돈이 어디서 왔고 누가 투자자인지 이런 거를 투명하게 밝혀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 돈을 마련했는지 과정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을 상당히 막을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기준이 고급 자동차 및 요트 거래에도 적용이 됩니다. 사실 고급 자동차는 꼭 자금 세탁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 영화에서도 보듯이요. 고급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자들도 있지만 이런 깽단원 이런 사람들도 고급 자동차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나오는 거지만 이 고급 자동차 그리고 고급 요트 이런 것들이 항상 깽단이나 자금 세탁의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를 거래하는 사람들도요, 고가의 현금 거래를 할 때는 보고를 해야 되고 고객의 신원 확인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부동산 할 때처럼 이 고객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고 이 사람은 의심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꼭 확인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 거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보고도 많이 하게 돼 있는데요. 유럽에서는요, 2027년부터 그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거래할 수 없도록 이미 법안도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국가에 따라 다른데요.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5천 유로까지 낮춰놓기도 했습니다. 독일도 상당히 낮춰놨거든요. 이것처럼 유럽에서는 점점 현금 쓰는 걸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왜 이런 조치까지 하는지 보면요. 프랑스 상원 특별조사위원회는요. 프랑스가 마약 밀매로 인해 압도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사법당국, 금융정보기관이 공동 대응하지 않으면 근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상황에 마약이 정말 벨기에에서는 갱단들이 자기들 이권을 두고 뭐 거리에서 총싸움을 할 정도가 됐고요. 프랑스에서도 정말 압도적인 위기라고 할 만큼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을 가지고 멕시코와 캐나다를 압박하는 게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방이 그동안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가운데 자신의 파괴할 권리도 개인에게 있다라고 하다 보니 이 마약에 대해서는 이미 선을 넘어버린 거죠. 이제는 서방에서도 단속할 수밖에 없고 특히 그 돈줄을 잡아야 이 마약 범죄 조직을 소탕하고 그걸 낮출 수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에서는요, 한 국회의원이 직접 마약을 구매하는 것이 발각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여론이 더 악화된 겁니다. 아, 이제 국회의원들마저도 마약에 빠져 사는구나. 이러면서 강하게 규제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해진 거죠.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 세탁은 자금 세탁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를 막는 데 기본인 겁니다. 돈을 마음대로 마련할 수 없는데 범죄를 하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도 점점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 마약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자금 세탁 부분은 단호하게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요, 좀 황당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AI가 장관의 목소리를 카피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거기에 정말 이탈리아 기업가가 속아서 100만 유로를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AI 금융사기가 앞으로 점점 더 커져나갈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금융사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이탈리아가 보도했다고 하는데요. 사기범들이 그 귀도 크로세터라는 그 국방부 장관 목소리를 AI로 복제해서 기업가들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러면서 납치된 기자들을 석방하기 위해 자금을 요청했는데요. 피해자들이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대기업들입니다. 뭐 조르지오 아르마니, 축구 클럽 인터밀란, 그 다음에 프라다의 공동 창업자, 이런 곳의 소유주들한테 전화를 걸어서요, 중동에서 납치된 이탈리아 기자를 석방하는 데 필요한 몸값을 지급해야 된다면서 기업가들에게 자금을 요청했는데요. 처음에는 비서진을 사칭한 인물이 전화를 걸어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다음에 우리 장관님께서 직접 바꿔달래요 하면서 수화기를 넘겨주면 AI가 이 피해자들한테 말을 한 겁니다. 이때 AI를 이용해 복제한 크레세토 장관의 목소리를 활용해서 정말 국방부 예산은 지금 지급할 수 없어서 그렇다. 근데 나중에 이탈리아 중앙은행이 상환해 줄 거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100만 유로만 보내달라. 우리 돈으로 15억이죠. 그렇게 말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속았는데요. 한 기업가는 여기에 속았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점은 이제 이런 게 출발이란 겁니다. 저희가 봐도 AI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서로 말을 주고받을 정도가 됐잖아요. 어떤 사람의 음성을 복제해서 그걸 들려주면서 전화로 한다면 우리가 깜빡 속을 수도 있고 돈을 보내줄 수도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각 개인의 사생활도 많이 올리고 아이들 음성도 올라가고 하는데 가족의 음성을 복제해서 말을 한다면 또 깜빡 속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기가 어떻게 벌어질지 또 이탈리아에서 한번 보여줬는데요. 문제는 아직까지도 이탈리아 장관을 사칭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탈리아에서 이 사기범들을 잡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이탈리아는 국제협력을 통해 불법 송금된 자금을 차단하려고 한다는데요. 이렇게 이미 넘어간 돈이면 사실 차단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크레세토 장관은요, 이 사건을 인지한 이후 즉시 경고를 발표하고 자기 목소리로 듣더라도 사기에 속지 말라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고위 관료들의 목소리를 복제하고 실제로 정부기관에서 전화 거는 것 같이 전화번호까지 조작하는 기술까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깜빡 속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가 어떤 사기가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에 대해서 계속 조심하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도 빨리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